예술가가 삶을 사는 방식, 일반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을 보면서 예술 교육은 아하, 사람을 순화시키게 했구나, 이런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통해서 사람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유권을 들고 나오자 하면 우리나라 다 팔아도 모자랄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10년 주기로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 교육의 그 세계적인 동향을 한번 둘러본 일이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가는데, 80년대는 뭐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90년도에는 이거 우리나라 교육은 나라 망하게 하려고 탁 가르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제가 갔을 때는 아하, 그래도 비전이 보인다, 우리나라 망하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문화예술 교육까지, 지식 교육까지 완벽하게 한 선생님이 한 반이나 학생들을 다 완성시킬 수 없다. 이게 그런 면에서 초등 교육의 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그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제 우리 전통 예술입니다. 선유풍물 연구소 이중수 선생님께서 전통 예술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삶, 그리고 그 정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그 전통 예술 중에 한 장르인 풍물,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사물놀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풍물과 사물은 개념적으로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전통 예술 문화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외세의 침략이나 또 이런 현대의 과정에서 이 예술이 처참하게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80년대 초부터 했었지만은, 처음에는 특히 풍물은 80년대, 90년대는 사회 변혁 과정 속에서 이걸 교육이라는 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장부만 들고 나가면은 또 데모하러 가나 하는 그런 식의 사회 인식 때문에, 그것이 21세기에 와서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공연보다도 저 자신도 이걸 교육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예술 교육을 갖다가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예술 교육은 이제 첫 걸음마를 띄고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짧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통 예술 교육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가랑 교육을 모태하여 교육을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실행하고, 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예술 교육에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신문화의 근본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이 공유 대상으로 전성되어 간다는 항존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관공서나 예술단체, 사설단체 할 것 없이 비교육자를 위해 교육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여실히 나타나고, 예술가와 교육환경과 향수청의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결과 전통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시행되는 전통예술교육의 실태를 점검해보면 정말 많은 문제점을 인터해 있다고 봅니다. 예술가가 가서 학생과 직접 만납니다. 이 만나는데 그 예술가가 교육을 하기 위한 그 학생층과의 사이에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많은 문제점을 인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결재권자,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 학부모, 예술단체, 또 교육단체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전통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그 기대 효과나, 또 부모가 바라는 자녀에 대한 예술을 통한 기대 효과, 학교 결재권자의 결과에 대한 심리 효과,
선생님의 목적적 기대 효과, 예술가의 의지, 예술단체의 교육의 실행 효과 등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데 외부에서 우수한 강사가 오니까 그저 잘 되었다는 식. 그리고 경연대회가 있으면은 우수한 강사가 와서 가르쳤으니까 아주 호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또 심지어는 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모를 돌리죠. 상모를 돌리면은 머리에 하얀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은 서구나 우리나 같습니다. 서구의 천사의 이미지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적에 꼭대기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나 우리가 상모가 돌아가는 이미지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모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는, 우주와 소통하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많이 깨져가지고 이웃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문화를 복원하는 데는 전통 우리 풍물이나 전통 음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태평성대 시대에도 그 천자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기 힘든데 음악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 예술, 음악이나 예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 소리의 홍수 시대에 사는데 소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풍물도 소음으로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을 때 옆에서 치면은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자기 그 심리 상태하고 개성하고 이미 맞아야 그게 좋은 문화로 예술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리 하는 건데 슬플 때 슬픈 음악, 기쁠 때는 아주 그 기쁜 탄생의 음악이 지경인데 슬픈 그 느낍니다. 이중수 선생님께서 학교 현실을 너무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술체험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수업자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오늘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공한 것만이 세계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학생들에게 한 번씩 외치곤 합니다. 휴대폰으로서 우리가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 휴대폰 속에 우리 문화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비빔밥 문화라고 합니다. 미국 애들은 TV면 TV, 전화기면 전화기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들에서 먹는 비빔밥에서 문자와 전화기 속에서 영화가 나오고 전화기 속에서 온갖 게임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게임 중에 하나인 리니지 게임 같은 경우도 전설과 설화 우리 속에서 알고 있던 수많은 문화적 요소와 얘기들이 상상력이 가미돼서 새로운 돈으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 공연체험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그 마산 시내에서 벌어지는 무용 그리고 음악회, 연극 이런 작품들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하는 표팔이 아저씨입니다. 그 표를 하나 팔기 위해서는 또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교실을 한 5번씩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거두는 경우가 발생하면 한 교실에 한 10번씩 가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왜 계속 하느냐 하면 이게 공연장을 갔다 오고 그 연극을 보고 오고 음악회를 보고 온 친구들이 한 소수입니다. 한 10% 정도 애들이 다음날 와서 정말 감동 먹었다 잘 봤다는 인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공연장으로 만들기 부분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예술공연단을 학교가 초청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 저기 아까 선생님들 몇 번 와가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도에서는 그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들 중에서도 시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은 학교 공문 한 장이면 충분히 교류 공연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금방 강정식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학교와 그리고 이 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참여 확대 그리고 이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사실상 그 학교의 오늘 여러 가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입시 정책 앞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로 사실상은 인식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교육 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이 전략적이고 상호 실질적인 협력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학교 간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전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지자체에서도 나오셨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문화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년에 마산에 이제 3.15회관이 완공이 되고 또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공문화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과 지원의 중심 역할을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이 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구성하고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강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문화 탐사를 간다든지 할 때 그 시에서 예를 들면 차량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까지 협의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체가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 개발이나 기획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단 운영 등을 공동으로 계획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은 아주 그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와 그리고 사업들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으로 기획해서 교육청의 어떤 재정적 또 행정적인 후원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관단체가 있고요.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부, 경상남도 교육청, 마산시 교육청, 경남대학교 이렇게 교육기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의 교육기관, 또 문화단체, 지자체 이런 지역 내의 어떤 그런 그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관들과의 긴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협력 체계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런 그 협력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그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실질적인 그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올바른 양립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의 협력 시스템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쳐다보지 마. 네. 얘기. 저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중순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그 경남 도청에서 하는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통 예술이란 공연들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통 예술에 관해서는 지식이 조금 없는 편이었는데 공연을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사물놀이랑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풍물이랑 저는 구분을 못했거든요. 예, 그거 한 번만 더 구분 지어 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 들었는데 그 사물놀이하고 풍물놀이하고를 아마 분리한다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풍물놀이는 우리 한테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축적되어 온 것이고, 사물놀이는 지금 1978년도에 탄생한 신생 장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가 내년이면 이제 3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 명사가 이제 우리 일반 명사화되어 가는 그런 입장인데, 사물놀이는 말하자면 우리 전통 풍물놀이 속에서 어떤 예술성이 있는 놈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무대하라고 양식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물놀이를 또 우리 전통이나 이런 민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 다소 많습니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는 것, 또 내지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이제 풍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천착되어 있는 예술, 그다음 마당 예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물놀이는 지금 아직까지 구구 사진에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풍물이나 이런 구구 사진을 찾아보면은 절에서 사용하는 4가지 물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고, 그래서 놀이 형태 아까는 쉽게 말하자면은 풍물에서는 춤과 음악이 분리되지 않고 몸짓 리듬에 따라서 가락이 연주되는 반면에, 사물놀이는 춤은 배제되고 가락만 뽑아서 무대 위에서 연주, 예술성을 아주 요구되는 그런 장르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문화 공연 같은 경우는 홍보 면에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연극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거는 홍보가 되는데,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되는 걸로 보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공연을 하시는 것 전통 계승식 하면서 하시는 공연들을 봤는데 홍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걸 좀 많습니다. 단지 정책이랄 것도 없고, 정책에 시에서는 같이 이끌려가서 행정을 보조하는 입장인데요. 단지 요번에 문화예술교육 포럼 사업하는데 질문만 몇 가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애들의 감성을 어떻게 발전시키기 이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행위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강정석 교수님이 아까 행정에 차를 또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애들이 애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려면은 교수들이 체험을 먼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체험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일단적으로 선생님들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애들을 가르칠 때 문화와 예술 체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상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투입해서 실질적인 어떤 감성을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감정을 어떤 영향을 그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는 걸 제시해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만 문화예술 교육이란 이 장르가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 되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에 문화예술 더하기 교육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예술 하는 그 개념하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 여기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붙어 있는 문화예술을 하고 문화예술이란 독립된 문화예술하고 개념이 영 틀립니다.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에 제시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과 상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에는 문화예술 행위 우리가 말하는 음악미술 이런 게 아니고 문화재, 문화 컨텐츠, 문화예술 산업진흥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모든 재료를 활용을 하면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이렇게 범위가 엄청나게 포괄되고 확장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아직 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어떤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상이니까 좀 더 어떤 그런 게 성숙되면 좋은 어떤 방법론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방학 중에 지역사랑 마산 문화예술체험이라는 직무연수를 30시간짜리를 합니다. 제가 2년째 맡아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마산의 문화현장들, 그다음 예술 현장들 다니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그게 참여하시는 선생님이 1년에 40명입니다. 그래서 40분이 일주일 동안 그 마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전문가들을 저는 이제 문화체험은 제가 맡아서 하고 예술체험 분야는 마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극과 문학과 음악 뭐 각종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현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산박물관에서 한 달에 2차례씩 차량을 제공해서 과거에는 선산 투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투어로서 시민들을 상대로 문화학습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를 해서 그걸 도출을 해내서 이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게 나왔을 때 아까 김동원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여기 현지에 있는 이 후원 기관이라든지 즉 문광부, 경상남도 각 그 기관들이나 이쪽 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이 전체적인 그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여기에서 발전돼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됐습니다. 현재 돌출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이 답사 문화답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 이제 문화예술 교육 포럼을 마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조정이 되고 개선 방향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가장 가까운 현재 마산시에서도 나오셨고 했는데 그런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발제자들이 발표하기 전에 사회자님이 여기에서 포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를 돌출해내서 발전 방향으로 가져나가자고 했습니다. 나가자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사회자님부터 그걸 꼭 알고 싶습니다. 순서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호 토론하고 서로 그 마음을 소통을 하는 시간이 돼서 조금 이따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술 하시는 강사 선생님도 오셨고 남진 저기 웃음 치료하는 우리 그 맥대 선생님 그리고 우리 팔각회 총재님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우리 그 신용섭 우리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 또 일반 시민으로서 어떤 느낌이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문화예술
가장 중요한 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뭐 문화예술 이거 들을 시간도 없거니와 그러면 환경도 안 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인성 교육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에 대한 걸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그런 것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학교에서는 문화예술이라 이러면 특히 요즘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 입시를 위한 그런 공부 그런 거에 치중을 해서 문화예술 이거는 좀 아마 학교 과정이나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특히 뭐 적성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국한됐다시피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너무나 지금 요즘은 교육 과정이 빡빡합니다. 말해서 그 하루에 시간이 한 4학년 지금 맡고 있습니다. 4학년을 맡았는데 보통 5교시입니다. 5교시고 그 시간도 보면 예술에 관한 거는 해봐야 음악, 미술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저도 특기가 여태까지 뭐 좀 오랜 세월 했지만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이 있지만 제 자신도 참 많이 반성을 하고 늘 연수를 받아야지 좀 많이 받아서 애들한테 그런 아까 인성적인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술적으로 뭔가 좀 많이 배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는 모든 시간적, 공간적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된 그것이 좀 많이 좀 죄스럽다 아이들한테 죄가 된다 이런 그런 죄책감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민간 단체인 마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입니다. 민간과 관과 해주시는 선생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문화예술 교육 포럼에 사실 저도 많이 배우려고 이제 왔는데 너무 빈 자리가 많아서 사실 크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마산의 예술단체 각 산하에 여러 지부가 있는데 좀 많이 참석했으면 또 좀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바람이 크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국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들었는데 사실 어렵고 저도 국악을 하면서도 어떤 그 파트가 많거든요 보면. 근데 아까 선생님 또 이중 선생님이 발표하신 어떤 풍물에 대해서 조금 접하긴 하지만 또 우리는 또 가야금 같은 것도 약간 정적인 것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극과 극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제 활동하고요. 오늘 그 문화예술하면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 참 학교 교육하면 어떤 예술 활동 이런 건 전혀 또 체험 활동 이런 걸 전혀 해보지 못하고 사실 자랐어요. 근데 잘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배우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어릴수록 좋고 초등학교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어릴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은 다른 선진 외국에는 돈이 없어도 문화센터 같은 것이 문화교실이 발달돼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배우고 있고 공짜로 배우거든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부자라야 배울 수 있고 이제 약간 이제 주머니가 그 한 집에서는 절대 하면 너 이놈의 새끼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응? 그래가지고 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뜯어말겠으면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인데 그거는 시청에서 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우리 예총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면은 예총에 모든 분야가 다 있거든요. 연극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다 있는데 거기에서 협회 하나마다 어린이의 교실을 하나 개설하는 그것이 최고의 전문가가 다 있지 다른 데는 전문가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들어있는 미술협회로만 해도 우리 미술협회 회원이 약 300명이 되고 그 중에 대가들이 우리나라 쟁쟁한 대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권익옹호에 대해서만 하고 자기들 이제 출품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총에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교실에서 이거 하나는 1년 동안 딱
매일 해가지고 키워보겠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 정도씩 있으면은 어린이 무용단,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미술 어린이 연극단 이런 것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 정말 재능 있는 애들 하나 길러가지고 그러면 경쟁력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서는 그것은 한계점이 많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오후에 방과후 1시간 맘만 보다가 말고 다른 학원에 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편향된 그런 쪽으로 예술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답이 정확하게 나와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평준화된 그런 교육들을 주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특히 이제 올해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특히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까지 프로그램들이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져서 평준화된 문화예술 교육들을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전달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위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만의 역할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인적 자원부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에서 어떤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각자가 가진 역할들을 내어놓고 같이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후속 모임이라든지 또 후속 포럼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진 그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 그 오창성 선생님께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전인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의 전인교육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해요. 또 아주 그 던지는 메시지 하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발벗고 나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또 이웃에게 1대1 아니면 1대2 같이 이렇게 그걸 전수해서 문화예술교육에 발벗고 나서라는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이중수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은 무엇을 하는가? 그 중에 마산의 우리는 오늘 그 마산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마산의 문화예술관련학과가 경남대학의 사범대학에 몇 개 있고 그 위에 문화컨텐츠학부가 있습니다. 경남대 문화컨텐츠학부는 좀 움직여라. 앞으로 그 역할을 정대하라. 이런 기상 명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김종훈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범 전체가 함께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 모두가 만나되는 어떤 그런 공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할이 정리된다는 그런 게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또 저기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 어떤 예술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을 하라는 어떤 그런 얘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어떤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습니까? 경남대 컨텐츠학부 아까 여학생이었으니까 남자 어깨를 들썩이는 우리 덩치 좋은 학생이 한데 좋은 얘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산시와 여러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면
문화예술 교육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을 불태우지 말고 이웃에 전파하면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웃의 나눔을 확산해 가라는 얘기 하나. 두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전담하는 대학은 의 역할, 그 중에서도 마산에 있는 경남대 문화콘텐츠학부와 역할을 좀 정대해서 같이 함께 나름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심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아까 우리 백세 우리 방금 얘기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비전을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이런 세 가지였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자 우리 마산 경남 팔각회 우리 손정일 회장님 전 얘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부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열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 자체는 전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래 주로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가정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면 학원 가고 또 뭐 가재물 해야 되고 그런데 방학 때나 또 아니면 휴일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그 뭐 유적지 답사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학교 게시판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은 그걸 또 휴일날 부모와 손잡고 대화하면서 유적을 답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 뭐 일종의 하나의 가재물이라기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을 A, B, C안을 주면은 부모하고 한번 가봤던 데는 안 가고 또 새로운 데가 있으면은 자식들과 이왕 놀러 여행 가는 거 그런 학교에서 필요라는 이런 게 애들하고 부모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은 뭐 가정에서 애들 인성 교육을 시키는 데에 필요하고 부모와 대화를 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가정 교육에서도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겸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잘 누리고 사는 그런 동네로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